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 21대 대선 주자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두 분이죠.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과거 기록 또 논란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여러 기록과 논란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인물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만 딱 근거해서요. 이 복잡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유권자로서 판단 기준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지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몫이겠지만요. 저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총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벌금 100만 원 넘는 3건만 기재가 됐었죠. 네, 그렇죠. 100만 원 미만은 기재 의무가 없으니까요. 첫 번째가 2003년 무고랑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벌금 150만 원.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아,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걸 이 후보가 옆에서 도왔다는 혐의였어요. 아, PD가 검사 사칭하는 걸 도왔다? 네. 근데 이 후보 측의 명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시민운동가 시절에 그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었죠. 그 사건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당시 PD하고 진술이 엇갈렸어요. 아, 진술이 엇갈렸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관련해서 위중교사 혐의 재판이 또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익활동 중이었다 이런 해명인 건데 두 번째 기록도 좀 볼까요?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건 본인도 인정한 사안이죠. 네,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는 거예요. 0.158%면 면허 취소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점 같은 걸 두고 또 말이 좀 나오면서 논란이 좀 더 커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같은 2004년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공용물건 손상? 이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꽤 크네요. 이것도 시민운동 관련인가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하실 때 아, 시립병원. 네. 그때 시외회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 후보 측은 당시에 시외회가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려고 해서 항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또 공식 회의록 기록을 보면 심사 보류 결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서 또 사실관계 논란이 좀 붙었었죠. 아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군요. 시민운동 과정이었다는 해명은 일관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는 좀 갈리는 지점들이 있네요. 네,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벌금 50만 원이라 공보물에는 없었던 거고요. 지하철역 통로에서 명함 돌리다가 그랬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건 비교적 좀 가벼운 사안이었죠. 종합해보면 이 후보 기록은 주로 변호사나 시민운동가 시절 활동과 연관이 깊고 본인은 그 과정의 불가피성이나 공익성을 좀 강조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활동의 성격과 법적 처벌 사이의 그 간극,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가 늘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 볼까요? 김 후보도 기록과 논란이 상당한데요. 이 후보가 주로 초기 활동에 좀 집중된 느낌이라면 김 후보는 정치 여정 전반에 걸쳐서 좀 다른 성격의 논란들이 꾸준히 제기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거론되는데 2000년 폭행치상 전과죠. 벌금 30만 원. 네, 16대 총선 때 상대 후보 측 선거 감시단을 폭행해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는 이게 최근 대선 경선 때 다시 한번 불거졌죠. 네, 그랬습니다. 경선 토론회에서 처음엔 이걸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캠프 차원에서 인정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었죠. 그 과정 자체가요. 아,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그 과정이 또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기록도 있네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던데요. 네,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에 교회 예배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고요. 확정됐고. 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집회 관련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조치 위반으로 2건이나 이외에도 자료를 보면 정말 논란이
다양해요.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최근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그러니까 공직 수행 중에 태도나 발언 관련 논란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서요. 경기도지사 때는 그 도지사입니다 전화 논란. 아, 네, 그 소방서 전화. 네. 그리고 소방헬기 사적 이용 의혹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검사 거부하면서 내가 김문수인데 뭐 국회의원 3번 했어 이런 발언들. 이것도 참 화제가 됐었죠. 네, 국정감사장에서 종북 발언했다가 퇴장당한 적도 있었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도 뭐 직원 해고 문제라든가 유튜브 PD 채용 논란, 또 문호조 사업장 옹호 발언, 계엄 옹호 발언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과거 노동운동가 시절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좀 강경 보수적인 발언이나 행동들, 그리고 공직 수행 중에 생긴 마찰들이 주요 논란거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정치적 입장 변화 자체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입장이 좀 급격하게 바뀐 부분 같은 것들이요. 네, 노동운동가에서 강경 보수로의 변화, 이것도 김 후보를 따라다니는 오랜 꼬리표 같은 거군요. 최근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사진 무단 사용 같은 뭐 비교적 가벼운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주로 변호사나 시민운동가 시절의 기록들, 그리고 그 기록들에 대한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정치 입문 초기에 폭행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정치적 입장의 변화라든지 또 도지사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주요 공직을 맡으면서 불거진 여러 언행이나 직무수행 관련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각기 다른 종류의 과거 기록과 논란이라는 뭐랄까 짐을 안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나온 사실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 후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기록이나 논란이 더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지 그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파문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런 과거의 기록이나 논란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개별 사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어쩌면 이게 각 후보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뭐 이런 리더십의 어떤 일관된 패턴이나 특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 기록들이 보여주는 어떤 패턴을 보고 그게 미래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